독서 형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싶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요리책을 펼쳐놓고 음식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요리책은 늘 손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둘째가 말하길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본 책이 요리책이랍니다. 심심하면 옆에 있는 요리책을 보다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 해야지 했답니다. 아마도 요리책을 읽는 동안 이런 음식도 있었구나. 이런 재료는 어디에서 구하지? 데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데칠 때 왜 어떤 야채는 일찍 꺼내고 어떤 건 늦게 꺼내지? 고기를 재운다는 게 무슨 뜻이지?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만든 거랑 요리책에 있는 거랑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요리책을 읽으면서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호기심이 되고 관련 지식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이든 읽어서 활자와 친해지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만큼이나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이 드문 곳을 식품 사막이라고 합니다. 식품 사막은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신선한 식품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부 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에 걸쳐서 식품 사막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가공식품이나 적석식품밖에 없습니다. 대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소득층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가공식품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 신선식품을 사 먹지 못하니까 야채 가게나 과일 가게가 자연스레 망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양결핍과 성인병에 시달리고 어린이들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김새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인지적 문제가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품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인지적 문제는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지적 결핍도 초래합니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은 가깝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점점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재료를 모양과 색깔과 냄새로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 이름을 알게 되고 재료 자체의 특성을 알게 됩니다.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식품 사막 지역 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토마토를 모릅니다. 토마토를 감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말합니다. 아이들은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늘상 먹는 것들, 자주 접하는 사물들에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식품 사막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지적 출발점이 없는 것입니다. 제이미 올리버가 토마토 이름을 가르쳐주고 토마토로 케첩을 만드는 것이라 하자 아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리책 읽기가 취미인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정 아버지 칠순을 맞아 식구들이 함께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가 어디에 갔는지 한참 만에 오더니
저기 있는 아저씨가 오믈렛을 만들어 주는데요. 만드는 거 자세히 봤더니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릇에다 계란을 몇 개 깨 넣어요. 열심히 깨알 같은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 하나 갖다 드릴까요? 했습니다. 오믈렛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느라 한참 동안 안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경험하고 읽는 것은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하고 사물들을 관찰하게 합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단계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관찰은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 궁금증은 다시 책을 보게 합니다. 요리책 읽기가 취미고 오믈렛 만드는 것을 열심히 관찰하던 둘째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부에서 교양 수업으로 스페인어권 문화의 이해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 수업의 발표 주제로 스페인 음식 문화, 향신료를 선택했습니다. 요리책 읽기가 취미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둘째가 발표를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향신료 정향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인도네시아 몰루카 제도에서 정향이 군락을 이뤄 자라는 섬을 발견하고 값비싼 향신료를 독점하기 위해 정향 묘목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발목을 잘랐다는 잔혹한 이야기. 몰루카 제도는 향료의 섬, 스파이스 아일랜드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이야기. 1605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몰루카 제도를 빼앗은 네덜란드인들은 희소성을 유지해 가격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정향나무들을 불태우는 바람에 정향기름이 발목을 적실 만큼 흘렀다는 이야기. 콜럼버스의 원래 항해 목적은 향신료였는데 향신료도 구하지 못하고 귀국했을 때 엄청난 돈이 투자된 항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했다는 이야기. 어릴 때 요리책에서 시작되어 대항해 시대의 향료 전쟁까지로 이어지는 지식 확장의 네버 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은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선한 식품 재료를 5개의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고 그 재료로 요리를 했을 때 변화되는 모양과 질감과 냄새와 맛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고 이 시냅스는 다른 시냅스와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요리책뿐만 아니라 아이들 손 닿는 곳에 무심하게 책들을 놓아두세요. 책의 활자들은 오감으로 얻어진 실제적인 이미지를 더 이상 사물이 없어도 상상해낼 수 있는 사고력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독서 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